자, 오늘은 이제 할게 목일간의 식신상관에 대한 해석을 할 건데, 우리가 보통 식신상관이 오행별로 당연히 다르게 발휘가 될 것인데, 그거를 간과하고 많이 사주들을 보세요. 처음에 볼 때. 그 목일간에 화가 식상이 되고, 화일간엔 토가 식상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뭐 토일간에는 금이 식상이 될 테고, 그러면 이 식상의 모양이 나오는 게 목일간은 병화하고 정화가 식상이 될 거고, 반대편에 있는 금일간 같은 경우에는 수가 식신하고 상관이 될 텐데, 당연히 느낌이 너무 다르죠. 화는 펼치는 거고 펼치는 식상이 될 것이고, 수는 모으는 건데 모으는 식상이 될 것이고, 같은 표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형태의 십성이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 이거를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역시 그 목에 대한 오행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겠죠. 목은 직선 에너지요. 직진성이 있어요. 지향성이 있다고 표현할게요. 간목을 제가 얘기할 때 직이 중요하죠. 수직 에너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선이에요. 선. 우리가 선, 면, 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선을 얘기하는 게 목이에요.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화살표 같은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딘가를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가 목이다. 그래서 이 목의 에너지는 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아이와 같다고 얘기를 할까? 애들이 그래요. 앞이잖아요. 여기가 앞이라고 한다면은 앞만 보다가 주변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다던가 뭐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의 에너지를 가장 우리가 잘 표현하는 것이 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맹점이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목이 나무인 게 아니고 나무가 목인 게 아니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목의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물상들이 있을 텐데, 인위성이 가해지지 않은 수많은 물상 중에서 가장 목을 잘 표현한 것이 나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이 지향을 하고 있다. 지향성, 어딘가를 바라보고 그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자, 그럼 이 지향성에 있는 곳이 어딘지를 잘 보셔야 돼요. 목이 아무 때나 지향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바라보고 거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향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화를 얘기할 수 있어요. 목이 자란다 라고 하고 수직으로 올라간다, 뭐 상으로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화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화. 그래서 목은 기본적으로 화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있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목이 뭐 이렇게 아래에 있다. 아래에서 이제 위로 자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목의 마음인데, 여기 정말로 화가 있다면은 목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해요. 근데 만약에 사주 내에 화기 없고 그냥 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목의 입장에서는요, 화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화가 얘기하는 게 이제 위를 얘기하는 건데, 어디가 위인지 모르니까 지향을 하겠지만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지향한다는 소리예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지향을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어디가 위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거 좀 장황하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접목을 하면 어떤 해석이 되느냐.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간목일간이 이렇게 있어요. 간목일간에 화는 병화 또는 정화가 될 텐데, 정화는 빼고 그냥 병화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간목 입장에서는 잘하고 싶다죠. 잘하고 싶다라고 하려면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주에서 봐야 되는데, 사주에 병화라고 하는 식신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화가 잘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식신에 있다는 소리예요. 자연으로 설명하자면 나무가 크는데 필요한 빛이 있다, 태양이 뜨더라, 일조량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는 목이 있는데 일조량이 좋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쑥쑥 자라겠네요. 이거 뭐 안개도 안 껴있고 구름도 안 껴있고 날씨도 맑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주 자체가 이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럼 이 화에 의해서 이 목은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사주에 이런 화가 없다거나, 뭐 화가 있는데 중간에 뭔가 크게 가려져 있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자라고 싶어하는 욕구는 요만큼인데 일조량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만큼밖에 못 자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조량이 가득 들어와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뭐 한 20년 살면은 성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화가 있는 사주와 화가 없는 사주가 20년이 지났을 때는 이 성장 폭이 다르겠네요. 화가 있으면은 20살에 걸맞는 이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화가 부실하다 이러면은 20살인데 10살만큼 성장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큰데 키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정신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정신적인 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목일간이 화가 없다는 것은 잘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잘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이를 먹어도 아이이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또 두 번째 해석은 뭐를 할 수가 있겠느냐? 나이를 먹지 않았음에도 어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주가 이 목이 자라지 못했다는 거, 그거를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이미 어른으로 태어나서 못 자라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미 어른으로 태어나서 그러면 애어른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목일간에 화가 없는 명들이 이미 애어른처럼 철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있다고 해서 다 자란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오행적인 흐름을 이해를 해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 목이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한데 화가 있으면은 잘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소리고요. 이게 식신이잖아요. 식신. 자, 식신이 간목을 잘하게 한다. 병화가 간목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요. 식신이 있으면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가 돼요.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릴 때 하고 싶은 거 오락도 있을 것이고 먹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운동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 사귀는 것도 될 거예요. 그런 하고 싶은 것들을 했다 해서 이걸 한 것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장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간목이 하고 싶은 게 있고 어떤 자기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 화가 있다는 거는 그 지향점이 확실하게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식신이 있는 것은 이거는 어른이 되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간목은 병화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 입장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위에 누군가 있잖아요. 자, 목 생활을 하는데 목이 어딘가를 지향하는데 화가 있다는 것은 끌어내주는 거랑 똑같아요. 목을 끌어내준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뜻해야 꽃잎이 열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신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이끌어주는 사람 또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정서에 맞는 정신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무식상인 간목일간에 만약 식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런 어른이나 선생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어른이나 선생의 개념이 아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식신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억압을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억압.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예요. 지향점이 사라진 거랑 똑같아요. 목 입장에선 저기를 가고 싶은데 저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저기서 끌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정서적인 성장이 왜곡되는 형태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나쁜 거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무식상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른스러운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도 어른스러운 게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로 발현이 되는데요. 식상이 없게 되면은 하고 싶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도 해요. 없다. 뭔가 하려고 해도 다 억압을 해버리니까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도 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평생에 한 번도 못 만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일간의 식상은 목이 자랄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간목이 더 그래요. 을목하고 간목이 조금 다르긴 한데 간목이 같은 경우에 화가 없을 때 이런 해석을 하기에 딱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오행적인 이해이고요. 자,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병화는 펼친다 또는 보여준다 라고 얘기를 하죠. 뭐를 보여줘요? 그 대상이 간목이에요. 목일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뭐 재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내어서 펼치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병화는 펼치고 보여주는 게요, 전체를 다 보여줘요. 전체. 자, 전체라고 하면 어떤가 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사진으로 본다면요, 사진을 찍을 때 어떤 피사체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이 사진은 풍경과 전신이 다 나오는 거예요. 풍경과 전신. 그래서 간목의 식신을 보면요, 자기의 성격이나 성향이 모나지 않고 전체가 다 보여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인위성이 없다. 인위성이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솔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목의 병화를 복잡하게 볼 필요 없고 딱 봤을 때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끄덕끄덕 하냐면은 너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야
너는 꾸밈이 없어. 거짓말을 안 해. 그리고 호불호가 확실해. 라고 하면은 간목의 병화는 대부분 수긍을 해요. 간목의 병화는 거짓되지 않았다. 대체로. 이게 안 보이는구나, 이게. 그래서, 간목의 병화는 이것만 딱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수긍을 해요. 맞아, 나 솔직해. 나 거짓말 안 해. 그리고 이렇게 보여준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펙 얘기할 때 동그라미를 해놓고 막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대체로 다이아몬드형인 경우가 많아요. 전체가 대부분 잘 뻗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다. 어느 하나를 못하고 어느 하나를 잘하고 이렇게 막 치우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맞아요. 우리가 보통 사회성을 할 때 뭐 사교성을 보기도 하고 뭐 학력을 보기도 하고 뭐 성격을 보기도 하고 키를 보기도 하고 몸무게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사람이 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밸런스가 잘 갖춰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목은 병화가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요, 굉장히 축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고자 하는, 보통 사람이 그래요. 그냥 공부를 할 때랑 공부에 어떤 목표가 있는 거는 그 파워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야지 는 성적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이잖아요. 목표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여기 화가 딱 하나 있게 되면요, 화가 목표가 돼요, 이거 자체가. 내가 저기를 가고 싶은데 저기에 뭐가 이렇게 오라고 끌어주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싹이 열리려고 하는데 싹이 열리려면 햇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닭이 알을 낳았는데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화의 따뜻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냉골에 유정란 풀어놓는다고 부화하지 않잖아요. 그런 게 화예요, 화. 목이 자기를 깨고 나오고 변화하게 만드는 게 화라고요. 화는 상에 있다. 간목한테는 목적이 된다,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병화하고 정화는 좀 다르게 이제 작용을 할 텐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생목이냐 사목이냐를 또 구분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제 이거는 병화가 빛이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생목이면은 펼치고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게 나라는 목의 주체가 있어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식신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식신을. 나는 나요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식신을 쓴다. 그러면 나라는 개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그 병화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사목은요. 사목은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쓰인다기보다는요, 이 화 입장에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대부분 희생적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순수 희생이에요. 사목은 순수 희생 코드가 들어가 있다. 생목은 희생을 하더라도 나를 위한 희생이에요. 내가 희생을 해야 나한테 이롭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목도 병화를 보면 목생화가 되고 화에 의해서 드러나긴 하지만은 사목인 경우에는 병화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가 어울리냐면은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있어요. 똑같은 이제 목생화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상관이 되고요. 자, 목생화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목생화에서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간목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통은 목이 주도를 하려고 해요. 대체적으로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화가 오면요, 목생화를 할 때 화 입장에서 목생화를 받으려고 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상관 입장에서 목을 자기가 필요로 하는 만큼 끌어들인다가 되죠. 이게 병화하고 정화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대체로 화가 주도해서 목을 끌어들이는 형태의 목생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상관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건 뭐예요? 여기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이다 라고 해요. 부분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한쪽은 죽이고 한쪽을 나머지 한쪽이라고 해야겠네요. 나머지 하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화니까 병화처럼 뭐 솔직하다, 뭐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과 진실 이런 영역이 아니라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정화들은. 예를 들어서 뭐 내 얼굴에서 만약에 코가 컴플렉스다.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요, 코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포토샵을 하는 거예요. 코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뭐 눈썹이 포인트다 이러면 눈썹을 좀 더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화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부분은 극대화해서 드러내려고 하고요. 숨길 수 있는 부분은 숨긴다. 근데 그게 막 억지로 막 꾸역꾸역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드러낸다가 돼요.
일부만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간목의 상관을 본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약간 조금 부정으로 가면은 약간 사기꾼 기질로 드러나기도 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말만 하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화할 때도 나 입장에서 얘기하는 대화가 있고 네 입장에서 하는 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관 있게 되면 보통은 네 입장이라고요. 네 입장. 상대방이 원하는 거.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부분 성장이 일어납니다. 네, 부분 성장. 이게 중요해요. 여기는 다이아몬드형 인간이 되기가 참 어렵다. 아, 다이아몬드 그리는 거 왜 이렇게 어렵지? 네,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왼쪽은 아예 빠져있는, 네, 이렇게 세모형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 사진으로 치면은 거기서 나오잖아요. 어디야? 범죄도시에서 그 마동석이 처음에 이제 전화 들고 이제 모델 만나는 얘기 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봤더니 일반 모델이 아니라 손모델이었다고 하잖아요. 손모델이라서 만나보니까 손만 이쁘다고. 그런 거예요. 이 정화는. 부분적으로 보여준다는 건요, 전체를 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보여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간목에 상관해봤다는 것은 목이 전반적으로 다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일부분만 극대화시켜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간목이 있는데 정화가 있는 이런 사주가 뭐 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녀를 키울 때 모든 부분을 다 충족시키려고 하잖아요. 도덕성도 있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측은지심도 가졌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교육을 할 텐데, 어떤 부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장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얘가 공부는 잘하는데 뭐 측은지심이 아예 없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봐도 연민을 못 느끼고 막 이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다 갖췄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정화하고 간목의 주도권에서는 정화가 주도를 하려고 하니까 간목이 어쩌면 좋겠어요? 얘가 사목이 되면은 상관한테 굉장히 몰입을 하게 돼요. 상관에 몰입이 돼서 부분적 성장이 극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목일 때도 물론 정화를 쓰겠지만 그 사목일 때 쓰는 게 자기를 불살라서 주변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거나, 그 일을 할 때도 그 일의 그런 의미를 나한테 찾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찾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병화가 있든 정화가 있든 화만 있으면은 간목은 성장을 한다. 틀림없는 성장을 하고 자기 재능을 꽃피우고 직업이라던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가진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지향점, 목표라고 할게요. 그냥 목표나 지향점 설정이 잘 된다예요. 생목이 되면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화를 끌어다가 쓸 것이고요. 사목이 되면 내 행복보다는 주변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그러면 목의 무식상은 어린아이이거나 애늙은이거나 어린아이이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화가 있으면은 자기 나이에 맞는 그런 정신적 성장을 하겠지만은 병화가 있는 것과 정화가 있는 것은 다르다. 정화는 굉장히 부분적으로 특수적으로 가기 때문에 교육도 약간 특화시키는 교육이 좋고요. 성적을 받아도 모든 점수가 다 좋을 리가 없겠다. 어느 한 점수만 잘 나오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병화는 다이아몬드, 밸런스를 잘 갖춘 형태로 자라게 된다.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게 병화라고 보시면 돼요. 간목의 병화. 자, 을목은 조금 달라요. 얘는 생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간목의 단계를 다 지나왔습니다, 이미. 간목이라고 하는 이렇게 줄기가 올라가는 단계가 끝났어요. 얘는 이미 줄기는 여러 군데로 뻗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무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꽃봉오리가 이제 맺히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일목은 목으로 치면은 꽃봉오리가 이미 맺혔다. 줄기의 성장은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크기만을 얘기하자면은 간목이 느티나무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을목이 훨씬 큰 나무인 거고요. 이미 여기는 꽃을 열기 직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화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펼쳐진다. 자, 화를 봐서 펼쳐지면 어떻게 돼요? 사방팔방으로 꽃향기가 퍼져나가겠네요. 이 화가 펼쳐지는 것은요, 곧 재능하고 연결이 돼요. 재능. 을목의 재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을목이 가지고 있는 기질. 이걸 우리는 그 사주를 해석할 때 보통은 예술계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일주론을 봐도요, 을사일주는 예술계통으로 가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예술도
나만 내가 봤을 때 인정하는 예술하고 남들이 봐도 인정하는 예술은 좀 다르죠. 그게 이제 화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을목이 예술을 하고 음악을 하고 그림을 하고 하더라도 사주에 화가 있으면은 꽃이 향기가 나는데 멀리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요. 얘는 향이 좋네, 잘하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요. 화가 없게 되면은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을목이 병화를 봐요. 이거는 생목의 병화라는 빛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목은 드러나서 펼쳐지고 재능을 드러낸다. 재능을 드러내서 그 재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사주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상관이에요. 상관이다 보니까 을목에 상관이 있으면 상관 경관이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 사주 공부를 정관 중심으로 한 거예요. 정관은 좋다, 상관은 나쁘다라는 공부를 한 거예요. 오히려 이 을목은 병화라는 상관이 없으면요, 죽을 때까지 자기 재능을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1차적인 행복 지수의 조건을 갖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 사주를 보면서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행복은 유전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유전자는 따로 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잖아요.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고. 근데 실제로 돈을 벌어서 행복할 거면 연예인들이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행복은요, 그런 물질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 사주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틀리구나.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가지지 않아도. 저는 이제 목일간의 화는 약간 그런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상관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희열로 연결이 되고 행복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화가 있으면요, 똑같이 이제 그 재능을 드러내는 건데, 이게 재능을 드러내는 과정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하고 싶은 것을 눈치 안 보고 해요. 물론 이제 이게 막 수가 강하게 있어가지고 상관을 억압하고 있거나 토가 강해가지고 상관을 펼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거나 이러면은 행복지수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기본이 어쨌든 뭔가 할 때 행복함은 느낀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그 옛날로 치면은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면서 웃는다고요. 이런 게 있어야. 그리고 뭐예요? 직업의 일정 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개입을 시켜서 일을 한다는 소리예요. 직업에.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방식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만족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만족과 행복이 동시에 가져질 수 있는 중요한 코드예요, 병화는. 자, 근데 이 정화는 식신인데도 불구하고요. 식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목생화가 화 중심으로 일어나고 생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화가 끌고 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건 뭐예요? 여기는 부분 성장이 된다고요. 이 부분 성장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화의 부분, 일부분. 그 팔씨름 선수들 보잖아요. 팔씨름 선수 팔뚝이 오른팔 팔씨름하는 팔은 막 이래요, 팔이. 근데 여기는 평범해. 그래서 딱 보면은 여기만 엄청 두꺼운 거예요. 이 정화라고요, 정화. 어느 한 부분만 특화되고 두각되고 거기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목은 꽃이 전부, 꽃잎이 다 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꽃잎을 또 그려야 돼, 이렇게 다 이게 병화예요, 이게. 정화는 꽃잎이 어떻게 열리냐면은 여기 세 개만 열리고 여기는 안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다 보니까 별의 별 이상한 설명을 다 하는데, 어쨌든 정화의 식신은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식신이 을목을 끌고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내가 하고 싶은 거였는데, 여기는 목생화의 관계에서 을목인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연결이 되는데, 정화는요, 주변 환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이미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을목에 정화가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뭔가 하는 것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일을 시작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를 똑같이 만약에 목생활을 잘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패션 쪽이죠. 패션을 예로 들어볼게요. 을목의 병화는 내가 이미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내가 좋아해서 하는 패션 분야예요. 그래서 일에 대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을목에 정화가 있는 경우에는 살다 보니까 패션적으로 진로가 결정이 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가 아니라 대체로 그렇게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잘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할 수가 있는데, 그 만족 지수는 처음에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목생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정화에 맞춰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내 천직이겠거니 하면서 나름의 만족을 하고 살아가요. 나름의 만족이에요, 나름의 만족. 뭐 예를 들어서 그거 뭐냐, 제가 이제 최근에 빠져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를 보면 안 되는 거였어. 어제 사막까지 봤다가 몰입하는 바람에 제가 밤새가지고 지금 11화까지 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거 스포일러 해도 되나? 형제 둘이 망해가지고 청소방 업체 물려봤잖아요. 청소방 처음에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청소니까. 청소가 천직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막내가 이제 청소가 천직인가 봐 이러면서 이제 적응하는 거죠. 보통 을목의 정화 식신이 되면요 그렇게 되는 걸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다 해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잘려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돼요. 화를 쓸 수 있는 분야가. 그래서 대체로 내가 그 일에 맞춰 살거나 내가 그 환경에 맞춰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을목의 정화를 보게 되면은. 그게 천직이겠거니 하면서 소소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병화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여기 병화는, 그러니까 을목에 병화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롭고 주변 눈치 안 보고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근데 정화는 현실에 이제 순응해서 처음부터 내가 할 거를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될 걸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나눠보면은 식상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나의 재능을 펼친다거나 행복 지수로 연결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극도로 제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목일간의 무식상을 굉장히 나쁘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실제로 행복 지수는 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런 사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 있어요. 누가 봐도 행복하고 만족될 만한 조건에 놓여 있는데 자기는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니 저 정도 연봉에 저 정도 그런 가정의 화목함과 이런 것들 충분히 행복할 만한데 행복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게 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목일간인데 화도 없고 좀 행복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소소한 거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딱 갔는데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원하는 버스가 오고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내가 엘리베이터 타러 나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우리 층에 있어. 얼마나 좋아요. 저 지금 28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누르면은. 딱 나갔는데 28층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인가? 이런 거에서 이제 소소한 행복을 느껴요.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그런 거에서 행복을 느껴요. 심지어. 그러니까 화가 없는 분들은 그런 거를 위한 삼으면 되는 거죠. 목일간인데 화가 없다? 만약에 내 자녀가 목일간인데 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시켜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있으면요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화운이 딱 들어올 때 공부를 해서 그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의욕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목의 화는 의욕이다. 의욕과도 같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 욕심, 마음. 그렇죠. 도로로 딱 사거리 갔는데 파란불 바로 켜지면 행복하잖아요. 그럴 때 인위적으로 박수 치면서 가라고요. 그냥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인가 보다 이러면서. 그게 화를 끌어오는 거지. 목일간의 무식상인데 개운을 어떻게 하나요? 개운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물론 제가 화를 끌어오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만들긴 했지만은 운동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기지개 펴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못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에서 그런 걸 느끼시면 돼요. 저는 행복을 그래서 일부러 느끼기 위해서 무슨 행동들을 하냐면은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가 많아요. 추운 겨울날이야. 보통 사람이 추움에 나가기 싫잖아요. 저는 가끔 나가면은 좀 옷을 얇게 입고 나가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든 오들오들 떨려고 막 그래요. 그러고 집에 들어올 때 그 따뜻함, 너무 행복하죠.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만족을 하려고 한다. 아주 사소한 건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 목일간에 화가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요. 절대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과거에 매여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있었던 일에 막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렇게 목에 화가 있게 되면요. 말했잖아요. 앞을 보고 가요. 아까 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을 얘기한 건데 앞에는 화가 있어요. 화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목이고, 화가 사주에 있으면은 목생화가 되니까 결국에 화로 간다. 화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를 못 하겠죠? 어릴 때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었고요. 우리가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 어른이 화이고 아이가 목이에요. 아이가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아이 같음이라고 하죠. 아이 같음의 조건. 이게 이제 화예요. 목일간의 아이 같음의 조건이 화다. 목일간에 화가 있어야 아이일 때 아이 같아요. 아이일 때 아이 같다는 거는 애들은 놀아야 되잖아요. 막 5살, 6살, 7살, 8살 이렇게 이제 막 10대가 되기 직전에 유아기를 지나고 있어. 이때는 장난감 좋아하고 인형 좋아하고 놀아야 되잖아요. 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화가 있어야 애 같아요. 근데 있으라는 화는 없고 사주에 수가 가득해요. 이거 어른이잖아요, 어른. 아이 같은 게 아니라 애가 어른 같다고요. 속이 깊어요, 애가. 애가 장난감 보면 환장해가지고 막 사달라고 해야 되는데 속이 깊다고. 엄마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위로해준다고. 엄마 힘든 일 있어? 이러고. 어른 같은 거잖아요. 아이 같은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목일간에 화가 없고 수가 있는 애들을 내가 양육을 했다.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애를 어른처럼 키웠구나. 애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푸시했을 수도 있다고요. 내 사주가 화가 없는데 수만 가득한 목일간이다. 부모님한테 뭐 한 소리 하시라고. 엄마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 내가 나다울 때 사회는 아름다워질 거라고 봅니다. 무식상들이 식상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리만족이 커요. 대리만족. 무식상은 못 해봤잖아요. 하고 싶은 거를. 어렸을 때부터. 근데 식상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무식상이 식상 볼 때 어떻겠어요? 대리만족이 되는 거예요. 대리만족. 내가 하고 싶은 걸 대신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기본이 대리만족입니다. 대리만족.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화일간의 식상부터는 제가 좀 준비를 깊게, 그때는 뭐 지지토도 있으니까 해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이민년에는 이제 오늘부터 이민년이니까요. 이민년에 즐거운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